여러분은 1994년 겨울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1화, 2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보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휴학하고 학습지 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신입연수 때 만난 동기 수경과 인연이 된 후 영업사원의 에피소드 및 사랑과 이별을 이야기한다. 그녀와의 이별은 계속되는 걸까? 20대의 젊은 열정이 있던 그 시절, 또 다른 꿈이 다가온다. 수경과 헤어진 후 보나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다음 행선지는 순천지사로 배정됐다. 영업사원들은 일주일마다 각 지사를 옮겨 다녔다. 지방도 많이 가고 수도권도 많이 갔다. 매주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 일의 특징이었다. 순천지사에 도착하자 주차장에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있었다. 은색 소나타. 1994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 차였다. 저거 누구 차예요? 김 계장팀 진호 선생님 차예요. 잠시 후 주차장에 나타난 진호는 전형적인 오렌지족이었다. 25살의 잘생긴 외모에 깔끔한 정장, 그리고 은색 소나타. 90년대 중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외제차나 고급 국산차를 몰고 다니며 압구정동과 강남일대를 누비던 젊은이들을 오렌지족이라 불렀다. 구계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차가 멋져서요. 입사 2개월 차 진호는 자신감이 넘쳤다.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부모님의 권유로 사회 경험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소나타 몰고 다니시네요. 내 엄마가 사준 거예요. 영업할 때 편하더라고요. 다른 팀원들이 에스페로나 봉고차에 여럿이 나눠 타고 다니는 것과 달리 진호는 자기 차로 이동하며 영업을 나갔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팀원들이 진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진호 선생님, 지역마다 여자친구 있다며? 여자친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진호의 말은 겸손이었다. 실제로 그에게는 8명의 여자가 있었다. 2개월 차 8개 지역을 다녔고 8명의 지역별애인, 참 능력이 멋지다. 대전에서는 백화점 향수 코너 막내 수진을 만났다. 학습지 계약하러 갔다가 아이 엄마가 동생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가보라고 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수진의 퇴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마시며 친해졌다고 한다. 아마 언니가 진호를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하다. 대구에서는 동성로 옷가게 점원 미경을 만났다. 영업 중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였다. 이 넥타이 어울리시겠는데요? 미경의 적극적인 어프로치에 진호도 응답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금요일 밤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광주에서는 충장로 레코드 가게 직원 정아를, 전주에서는 한옥마을 기념품 가게 은지를, 청주에서는 터미널 근처 미용실 미용사 지은을, 수원에서는 팔달문 근처 분식집 딸 혜진을. 암튼 능력은 인정이다. 진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친해지세요? 후배 팀원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관심 보이고 잘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왔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서울 표지판을 달고 젊고 잘생긴 서울말을 쓰는 남자는 눈에 띄었다. 서울파 1235 그의 차 번호였다. 화요일 저녁 진호는 순천중앙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영업 대상을 물색했다.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물색했다. 저기 카페 괜찮네. 진호가 들어간 카페에는 23살의 미선이라는 아가씨가 일하고 있었다. 귀여운 외모에 밝은 성격이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이 동네 처음이라.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진호는 서울에서 일하러 온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고 미선은 서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수요일 저녁에도 진호는
그 카페에 들렀다. 미선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목요일 저녁, 진호는 말을 이어갔다. 혹시 내일 시간 되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금요일 저녁, 둘은 순천 시내 삼겹살집에서 저녁을 먹고 주차장으로 간다. 와, 오빠 차예요? 서울파 1235. 미선은 벌써 넘어온 듯 했다. 저녁을 마치고 진호는 미선을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다. 토요일 현지 퇴근이라 진호는 미선과 함께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9번째 애인이 생긴 순간이었다. 오빠 다음 주에도 순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매주 다른 지역으로 가해. 하지만 연락은 계속하자. 진호는 능숙하게 미선의 삐삐 번호를 받아냈다. 이제 그에게는 9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진호는 태연하고 능숙했다. 전형적인 오렌지족의 사고방식이었다. 그렇게 순천에서의 진호는 최고의 젊음을 보내고 있었다. 정문구 선생의 야밤 도주. 순천지사에는 신입사원 정문구 선생님도 함께 왔다. 22살의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방위를 나온 군필자였다. 문구는 첫 동행 교육부터 힘들어했다. 문구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고 거절당할 때마다 상처받는 모습이 역력했다. 계장님, 이 일 정말 힘드네요. 첫날은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보나는 격려했지만 정문구의 표정은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보난이 일어나 보니 정문구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베개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만 해봤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궁금했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장문의 편지는 어떻게 썼을까? 혹시 출장 오기 전 집에서 미리 써온 건 아닐까? 보나는 실실 웃음이 나온다. 또 한 명 나갔네. 이번엔 하루 만에 도망갔네요. 3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틀이나 버티고 갔는데 팀원들은 모두 허탈하게 웃는다. 다음 영업지는 교물리였다. 교물리 지사는 영업하기 어렵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교물리는 그 당시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히 자리 잡고 있었고 신혼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많아 아이템플, 웅진, 눈높이, 구몬 등 학습지계의 전쟁터였다. 8개월 전 강원식 계장이 55건의 실적으로 최우수 사원이 되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보나는 그 기록을 넘어서겠다는 일념으로 하루에 200집 이상 돌아다녔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장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엄마와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거절당해도 다시 가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우리 아이 곰돌이 하죠? 아이 곰돌이 하면 곰 돼요. 어머니 혹시 눈높이 하세요? 눈높이 하면 아이 눈만 높아져요. 정말 유치하지만 보나는 이런 농담으로 엄마들과 친해지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햇살 좋은 공터 미루나무 밑 아이 엄마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보나는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 땡땡 스쿨 선생님인데요. 여기 교물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교육열이 전국 최고예요. 어떻게 한 집 걸러 한 집이 학습지 지사가 있는지? 엄마들도 공감을 한다. 여기 장난 아니에요. 거의 매일 본사 홍보 기간이라고 뭐도 준다. 뭐도 준다. 저번엔 자전거도 주고 백과사전도 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 꼴 보기 싫어서 학습지 다 끊었어요. 대장엄마로 보이는 엄마가 이야기한다. 보나는 본능적으로 캐치한다. 이곳이 기회다. 보나는 대장엄마 옆에 딱 붙어 앉는다. 어머닌 어떤 거 하시다 끊었어요? 땡땡 템플? 곰돌이? 아이 엄마는 미소만 짓는다. 어머니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학습지를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아닌 놀이로 생각하며 수를 알고 글자를 놀이로 배우고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키워지는 그런 학습지가 정말 아닐까요?
하루에 한 장 하면서 습관도 길러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땡땡스쿨로 다시 시작해주세요. 대장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다 한마디 한다. 사실 이번에 아이 셋, 뭘 하나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열정이 참 보기 좋네요. 꼭 우리 막내 동생 같아요. 그렇게 대장 엄마에게 3건의 계약을 받았다. 대장 엄마의 권유로 옆에 있던 두 엄마도 기존 학습지에서 땡땡스쿨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장 엄마는 그 후에도 많은 엄마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본안과는 누나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며 일주일을 보냈다. 그 결과 본안은 교물리지사에서 최고 계약 신기록인 65건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다. 강원식 계장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회사 전체가 놀랐고 본안은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본안의 개인 성적뿐만 아니라 강북사업부 6팀은 1994년 12월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본안은 그달의 계장으로 특별 승진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면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최우수 팀에게는 팀 포상금과 제주도 2주 출장의 혜택을 받게 됐다. 출장이 웬 포상이냐고 하겠지만 그때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간다는 자체가 꿈이고 행복이었다. 그렇게 영업 6팀은 김포공항에 설렘이 가득한 얼굴들로 모였다. 그동안 6팀 인원도 크게 늘어 21명이나 됐다. 21명? 8개월 전에는 16명이었다. 매주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만큼 퇴사를 한다. 다들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사원들이 떠날 때마다 본안은 생각한다. 난 꼭 성공을 해서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라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6팀원들은 공항에서 제주지사장과 인사만 나누고 식사도 못한 채 첫날 영업장소로 향했다. 식사는 팀별로 먹기로 했다. 본안은 계장으로 승진하면서 4명의 팀원을 거느리게 됐다. 팀장은 담당 지역에 함께 나가 사원들에게 지역을 분배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함께 복귀하는 등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이번 제주 출장에도 어김없이 신입사원 2명이 함께했고 본안팀 4명 중 1명이 제주 출신 신입사원 이경재였다. 구팀장의 첫 영업지역은 감귤밭이 많은 곳이었다. 지역을 분배하고 신입사원 경제와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선다. 구계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선생님. 군장교 출신이시라고요? 고향이 제주세요? 네. 아, 그래서 우리 팀에 배정된 거군요? 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도 제주 출장을 고려해 이경재를 6팀에 배정한 것 같았다. 결혼은 하셨어요? 네, 아내랑 아이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가족 보기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못 뵀는데 이번 출장 때 오랜만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대돼요. 가을 추석 때도 못 뵈서요. 경제도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했다. 여기 HS문화 입사자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경제는 역시 군 출신이라 걷는 것 하나는 끝내줬다. 귤밭 사이 한 집 한 집 먼 길을 돌아다녀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본안과 경제는 동행 교육을 하며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장교까지 하셨는데 왜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대하고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실적만큼 버니까요. 경제의 현실적인 고민이 본안에게도 와닿았다. 아내분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다 힘들겠죠. 주중에 제가 집에 없으니까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해해 주더라고요. 1년만 열심히 하면 괜찮은 수입이 될 거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12월 제주는 쉽지 않았다. 집마다 거의 빈집이었다. 다들 귤 따러 간 것 같았다. 아무도 없네요, 계장님. 그러게요. 그나마 문이 열리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아이들 뿐이었다.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혹시 따님이나 며느님 계세요? 다 귤밭에 갔어. 저녁 늦게 나와.
할 수 없이 보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낮에 방문해서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저녁에 부모님이 돌아오는 시간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낮에 방문했던 땡땡스쿨 아이들 선생님입니다. 오늘 서울 본사에서 홍보를 나와서 방문드렸는데 밭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학습지를 설명하고 계약을 유도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계약은 되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첫날 첫 지역에서 그것도 승진을 하고 보나는 입사 후 처음으로 실적 없음을 보고하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을 하게 되었다. 경제는 제주에서 자란 경험을 10분 활용했다. 제주 사투리를 쓰며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아이고 어디 사시오구? 저도 제주서 컸으다. 제주 사투리가 나오자 고객들의 경계심이 풀렸다. 제주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동질감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됐다. 토요일 오전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최우수 팀인 6팀은 영업에 고수들이 많아 2주간의 목표의 70%를 첫 주에 끝내놓았다. 영업을 마치고 저녁에는 팀원들과 함께 방파제에서 회와 소주를 마셨다. 싱싱한 회와 제주 소주 한라산이 일품이었다. 경제는 제주 부모님 댁에 가고 나머지 4명이 함께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젊은 팀원들은 애인 이야기를 한다. 헤어진 지 5개월 됐는데 다시 연락 와서 만난다는 진환 선생님. 저번 달에 입사한 승윤 선생님은 동기와 사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듣다 수경이 생각났다. 한 잔 술이 목을 넘기니 그 그리움은 가득해졌다. 잘 살고 있을까? 함께 이 좋은 곳에도 못 와봤네. 술이 오른 팀원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를 부르는 팀원, 그 달콤한 노래소리에 취하고 추억에 취하며 제주의 황금 같은 하루가 지나간다. 다른 팀들도 어젯밤 다들 취해서 숙소로 들어왔다. 부모님 댁에서 자고 온 경제가 먼저 와 팀원들을 깨운다. 마침 식당의 아침 메뉴는 콩나물 해장국이었다. 시원하게 해장을 한 팀원들은 성산 일출봉 관광을 가기로 했다. 6팀 모두가 가는데 경제가 아는 여자들도 같이 온다고 했다.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쁘다고 하니 팀원들 모두 환호를 한다. 약속 장소인 성산 일출봉 입구에서 경제와 여성들이 인사를 나눈다. 한 명은 27살, 동생은 25살이란다. 보나는 아직 24살. 누나들이었다. 그중 25살 못생긴 그분이 보난에게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보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수경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2주간의 제주 출장 동안 경제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체력과 끈기 그리고 제주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 제법 계약도 따냈다. 경제 선생님 일 계속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구 계장님. 기저귀값 분유값 만만치 않아요. 경제는 유쾌하게 웃는다. 그렇게 제주에서 6팀은 목표에 158% 실적을 올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제주도 엄마들의 사랑이 담긴 귤을 너무 먹어 손바닥이 노랗게 물들여진 훈장을 가지고 에필로그. 순천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오렌지족 진호는 9번째 애인을 만들었고 정문구는 하루 만에 도망갔다. 이 일의 현실이었다.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계. 보나는 생각했다. 진호처럼 집안이 좋으면 이 일도 여유롭게 할 수 있구나. 나는 절실함으로 버티고 진호는 재미로 하는구나. 똑같은 일을 해도 처지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사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HS 문화 전체 야유회, 동수원 지사의 피 흘리는 전투, 그리고 각종 사랑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자 조직 이야기라 여자 이야기가 많네요. 이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본안의 이야기는 앞으로 쭉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